이어서 6, 7차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78쪽, 실험 관찰 42쪽을 펼치고 들어주세요. 무엇을 하는 사진인가요? 네, 공기 주입기로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는 사진이죠. 풍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공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서 고체나 액체와는 다른 상태겠죠? 오늘의 학습 목표 4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조금 많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첫째, 기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아보는 실험을 할 수 있다. 둘째, 기체가 공간을 차지하는 예를 주변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기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알아보는 실험을 할 수 있다. 넷째, 기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한 예를 주변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이번에도 역시 실험은 영상으로 대체되지만 그래도 흥미를 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공기가 공간을 차지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첫 번째, 수조에 물을 반 정도 담고 수조의 벽에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를 한 뒤에 물 위에 페트병 뚜껑을 띄웁니다. 둘째,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뒤집어 페트병 뚜껑을 덮은 뒤 수조 바닥까지 밀어 넣습니다. 셋째, 페트병 뚜껑의 위치와 수조 안의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넷째, 바닥까지 넣었던 플라스틱 컵을 천천히 위로 올리면서 페트병 뚜껑의 위치와 수조 안의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실험을 마쳤으면 다섯째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는 바닥에 구멍이 뚫린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이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영상을 볼게요. 물, 수조, 유성펜, 페트병 뚜껑,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이 뚫린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준비합니다. 수조에 물을 반 정도 담고 수조 벽에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수조에 담긴 물 위에 페트병 뚜껑을 띄웁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뒤집어 페트병 뚜껑을 덮은 뒤 수조 바닥까지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플라스틱 컵을 누르면서 페트병 뚜껑의 위치와 수조 안의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페트병 뚜껑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수조 안의 물의 높이는 조금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구멍이 뚫린 투명한 플라스틱 컵으로 페트병 뚜껑을 덮은 뒤 수조 바닥까지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누르면서 페트병 뚜껑의 위치와 수조 안의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페트병 뚜껑이 그대로 있고 수조 안의 물의 높이도 변화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험 관찰을 펼쳐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플라스틱 컵, 그리고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컵으로 물 위에 띄운 페트병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수조 바닥까지 밀어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었는지 비교해서 써보도록 합니다. 꼭 다 써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써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플라스틱 컵의 경우에는 페트병 뚜껑이 내려가고요. 수조 안의 물의 높이는 조금 높아집니다. 한편 바닥에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컵은요. 페트병 뚜껑이 그 위치 그대로 있고 물의 높이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맞나요? 혹시 다르게 적었더라도 비슷하게 정리를 해서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이제 생각해 볼까요? 질문에 답해 봅시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공기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기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공기의 성질을 이용한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엄청 많죠. 풍선 미끄럼틀, 공기침대, 에어백, 구조용 안전매트, 타이어, 운동화 공기주머니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공기의 성질을 이용한 물건들을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활동은 공기 옮겨보기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인지 절차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끼리 나팔의 비닐 끝부분을 테이프로 감쌉니다. 비닐 끝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새어나가면 실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싸야 합니다. 둘째, 코끼리 나팔의 입구에 비닐관의 한쪽 끝을 끼운 뒤 셀로판 테이프로 감쌉니다. 이때 역시 틈이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감싸도록 해요. 셋째,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겨 놓은 뒤 주사기의 입구에 비닐관의 다른 한쪽 끝을 끼워 연결합니다. 넷째, 당겨놓은 피스톤을 밀거나 다시 당기면서 코끼리 나팔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역시나 실험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코끼리 나팔, 셀로판 테이프, 비닐관, 주사기를 준비합니다. 코끼리 나팔의 비닐 끝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쌉니다. 이때 나팔의 비닐 끝부분에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셀로판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쌉니다. 코끼리 나팔의 입구에 비닐관의 한쪽 끝을 끼운 뒤 연결 부위를 셀로판 테이프로 감쌉니다. 연결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셀로판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쌉니다.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겨 놓은 뒤 주사기의 입구에 비닐관의 다른 한쪽 끝을 끼워 연결합니다. 당겨놓은 피스톤을 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피스톤을 밀면 코끼리 나팔이 길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밀었던 피스톤을 다시 당겨보면서 코끼리 나팔의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밀었던 피스톤을 다시 당기면 코끼리 나팔이 돌돌 말립니다. 주사기 피스톤을 밀고 당기면서 코끼리 나팔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주사기에 피스톤을 밀었을 때 코끼리 나팔이 길게 펼쳐지는 까닭은 피스톤을 밀면 주사기와 비닐관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코끼리 나팔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기면 코끼리 나팔과 비닐관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주사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코끼리 나팔이 돌돌 말리게 됩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제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코끼리 나팔과 주사기를 비닐관으로 연결한 뒤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거나 당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선으로 맞게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 때에는 코끼리 나팔이 쫙 펼쳐졌고 그 피스톤을 당길 때에는 코끼리 나팔이 말렸습니다. 정리가 되었죠? 생각해볼까요? 질문을 해결해봅시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공기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공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라는 성질을 알 수 있었다고 적어주었죠? 그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공기의 성질을 이용한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튜브에 공기 넣기,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 채우기, 공기 주입기로 풍선 부풀리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 수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기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둘째, 공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기와 같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변하고 담긴 그릇을 항상 가득 채우는 물질의 상태를 기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다 배워보았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했듯이 중요한 단어 2가지와 함께 외워주세요. 모양과 부피라고 했었습니다. 모양과 부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공기와 같은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모두 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체는 무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친구들 수고했어요.